사실 법률 구조가 저희는 이제 변호사로서 뭐 예를 들어 피해 손해배상 1억 원 인정, 그래서 1억 원 받게 하면 우리가 할 역할 끝 이렇게 네. 사실 저도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1억 원을 가지고 그냥 돌아가신 분이 결국 나중에 노숙자로 돌아오시는 걸 보고 아 이게 끝이 아니구나 정말 이거는 굉장히 일정한 일정한 부분에 불과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겨야겠다. 그게 이제 제가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을 탈출시켜서 음, 결국 이 사회에 잘 있게 해야 되는데 또 다른 피해에 노출되게끔 그냥 한다면 사실상 저희가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그런 염전주나 가해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라는 그런 마음의 무거움이 있었는데 그죠. 활동가분들, 사회복지 영역을 담당하시는 활동가분들이랑 어찌됐든 이분들이 탈출해서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끔 전 과정을 이렇게 세심하게 챙기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아, 소송이 제일 쉽습니다. 아, 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고 소송은 정말 가장 쉬운 거고요. 내가 주장하는 게 굉장히 좀뭐 놀림감이 되지 네.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들, 어, 내가 이렇게 하는 주장이 좀 지나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저는 스스로 좀 어떤 내 생각과 내 논리에 대한 좀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좋은 판례나 좋은 결정들은 다 누군가에 의한 주장이 시작으로 사실 만들어진 거지, 뭐, 사실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사실 그런 판례나 그런 좋은 법리가 개발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너무, 내 생각이 이상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보다는 어떤 특정한 사안에 있어서 이와 관련한 주장들이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번 펼쳐볼 수 있는 게 변호사로서의 어떤 특권이고 또 내가 법률가로서 가질 수 있는 좀 자부심이 아닌가. 그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소송이 혁명의 도구가 아니라 소송 그 자체가 혁명일 수 있는 이유는 기존 법과 판례가 아니라 내가 기존 법과 판례에 질문을 던지고 그 소송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인데요. 저는 뭐 변호사고 어찌됐든 제가 뭐 이거를 공개해서 뭐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 의견을 송치됐지만 제가 뭐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뭐 잠을 못 자고 뭐 굉장히 두려워서 오늘 인터뷰도 취소하고 뭐 사실 이럴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일반 시민들은 오늘도 이제 내가 이거를 어, 다 의도적으로 눈 감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됐던 공익신고나 공익제보를 고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런 선례를 봤을 때 내가 이거 개인정보 때문에 혹시 처벌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텐데 결국 지금 경찰의 논리대로라면 사실상 공익신고랑 공익제보를 아예 못하도록 거의 막아놓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저희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또 목소리를 변조해서 제보를 하면 언론사에서 이거를 제보를 받아주지 않겠죠. 왜냐하면 당사자가 확인이 안 되는 영상과 목소리를 갖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간 우스갯소리로 제 페북에다가도 적었는데 예를 들어 제가 뭐 대통령이 저한테 전화해서 욕설을 했다. 그럴 리 없겠지만 완전 가짜 뉴스죠. 대통령이 저한테 욕설을 한 거는. 근데 대통령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욕설을 해서 제가 제 핸드폰이 자동 녹음 기능이 있어서 녹음이 됐어요. 그럼 제가 이거를 기자님한테 제가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았었는데 대통령이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요라고 해서 제가 기자님한테 이제 제보를 하는데 그 대통령 목소리를 제가 변조해서 제보를 하면 언론사에서 네. 이게 대통령 목소리인지 어떻게 아냐, 대통령인지 어떻게 아냐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수사기관의 입장은 뭔가 언론 제보를 할 때 그 당사자가 식별되지 않도록 하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건데 그렇다면 사실은 공익 제보를 하지 말라는 거죠. 예.